여러분, 지금 밖엔 영하의 날씨인데요. 얼마 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제 텃밭 미니 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10월 중순에 뿌린 채소들이 영하 15도에도 끄떡없이 자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겨울 채소 7가지, 재배 방법부터 면역력 효능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올겨울 감기 걱정 없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보세요, 이 윤기 나는 잎. 10월 중순에 씨앗 뿌렸고요.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활대를 이렇게 꽂아서 미니 터널을 만들어줬습니다.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주면 영하 15도에도 문제없어요. 물은 따뜻한 날 땅이 말랐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만 주세요. 시금치가 왜 좋으냐면 비타민 A가 당근의 2배, 점막을 강화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줍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 유지에 좋고요. 베타카로틴,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줘요. 특히 겨울 시금치는 서리를 막고 추위에 견디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영양이 더 농축됩니다. 감기 예방하려면 시금치 필수예요. 두 번째, 춘채입니다. 이거 많이 모르시는데 겨울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봄에 나오는 어린 유채 나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0월 중순에 파종했고요. 활대 터널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춘채는 추위에 진짜 강해요. 영하 10도까지는 그냥 견딥니다. 물은 흙이 마르면 주는 정도로 관리해요. 춘채의 비밀은 바로 비타민C가 레몬의 3배. 겨울철 감기 바이러스 춘채 하나면 막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거든요. 칼륨이 많아서 붓기도 빼주고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 먹어도 맛있어요. 세 번째, 상추입니다. 겨울에 상추? 이게 되나 싶으시죠? 됩니다. 미니 하우스만 있으면요, 모종 심어도 되지만 저는 10월 중순에 씨앗 뿌렸고요. 활대로 터널 만들고 이중 비닐로 보온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는 괜찮은데 영하 15도 떨어지면 안쪽에 부직포 한 겹 더 덮어줘야 해요. 물은 흙이 마르면 오전에만. 상추가 왜 면역력에 좋으냐?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 건강에 좋아요. 락투카리움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숙면에 도움되고요.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가잖아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대요. 겨울에 집에서 키운 상추로 쌈 싸먹는 맛. 이거 해보면 못 끊어요. 네 번째, 봄동. 이건 진짜 겨울 채소의 왕입니다. 보세요, 이 도톰한 잎들. 정말 귀엽죠? 봄동도 10월 15일 같은 날 파종했고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동 재배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시 활대를 꽂아서 터널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긴 추운 지역이라 10월에 파종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도 봄동은 추위에 정말 강해요. 영하 15도?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추위를 맞아야 단맛이 나거든요. 활대 간격은 60cm 정도로 하고 투명 비닐로 덮어줬어요. 양쪽 끝은 흙으로 꼭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물 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흙이 마를 때만 줘요. 사실 겨울엔 거의 안 줘도 돼요. 눈과 비가 오면 겨울에는 과습이 더 위험하거든요.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물을 주세요. 저녁에 물 주면 밤에 얼어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비닐 양쪽 끝을 조금 열어서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름이 봄동이니만큼 지금은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봄 되면 폭풍 성장합니다. 자, 이제 봄동의 면역력 효능 정말 대단한데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예요. 겨울철 감기 예방이 최고죠. 하루에 봄동 두세 잎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항암 효과도 있고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간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채소예요.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 탁월하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잖아요. 봄동은 겉절이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생으로 쌈 싸먹어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저는 주로 겉절이 해먹는데 설탕 없이 매실액으로 간 맞추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봄동 하나면 올겨울 밥상 걱정 없습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봄에는 직접 키웠지만 가을엔 파종을 못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자주 사다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채소거든요. 브로콜리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모종을 심어야 하는데 제가 올해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꼭 심어볼 계획입니다. 브로콜리 재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추위에는 비교적 강한 편인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부직포로 덮어줘야 해요. 물은 흙이 마를 때 충분히 주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확 시기는 가운데 꽃봉오리가 주먹만 해졌을 때. 너무 늦으면 꽃이 펴버려서 못 먹어요. 수확할 때는 줄기를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의 면역력 효능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사 먹는 거거든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예요.
겨울철 감기 바이러스, 브로콜리 하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항암 효과도 연구로 입증됐고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도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춰줘요.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탁월하고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잖아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변비도 해결되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나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되고 붓기 제거에도 좋아요. 브로콜리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주로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어요. 3분 정도만 살짝 데치면 아삭아삭하면서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거든요. 샐러드로 먹을 때는 생으로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랑 레몬즙만 살짝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요. 한 가지 팁 드리자면 브로콜리 줄기와 잎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영양이 많아요. 겉껍질만 벗기고 채 썰어서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잎으론 쌈 싸 먹으면 끝내주죠. 겨울철 면역력 관리, 브로콜리 하나면 해결됩니다. 6번째, 케일입니다. 케일도 직접 키우거나 마트나 온라인으로 자주 구매해서 먹는데 케일은 정말 영양 덩어리라서 빼놓을 수 없죠. 케일도 추위에 정말 강해요. 영하 15도에도 거뜬하고 오히려 서리를 맞으면 단맛이 더 나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되고 과습만 조심하면 알아서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수확은 아래 잎부터 따주면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케일의 면역력 효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비타민 K가 시금치의 7배예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우유보다 많아요. 채소에서 이렇게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게다가 식물성 칼슘이라 흡수율도 좋아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게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황반변성 예방하고 시력 보호에 탁월해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케일 드세요. 항산화 성분도 엄청나게 많아서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도 막아주고요. 비타민C도 오렌지보다 많고 비타민 A도 풍부해요.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케일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저는 주로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요. 케일 한 줌에 바나나, 사과, 요거트 넣고 갈아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해요. 샐러드로 먹을 때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서 손으로 주물러주면 부드러워져요. 그냥 먹으면 좀 질긴데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케일칩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오븐에 구우면 바삭바삭한 게 과자 대신 먹기 좋거든요. 케일 스무디 하루 한 잔이면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배추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밥상의 주인공이죠. 보세요. 이 단단하게 결구된 배추. 8월 20일경에 모종 심었는데 이렇게 커서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는 생각보다 추위에 강해서 간단한 보온으로도 겨울에 싱싱하게 꾸준히 먹을 수 있지요. 한 포기 대충 덮어뒀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아직 싱싱하네요. 잎이 단단한 게 오늘 저녁에 쌈 싸 먹어야겠어요. 배추의 면역력 효능 정말 대단합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4배예요. 겨울철 감기 예방이 최고죠. 배추 하나면 비타민C 걱정 끝이에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탁월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잖아요. 칼륨도 많아서 붓기 제거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돼요. 겨울에 짜게 먹게 되는데 배추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특히 배추로 담근 김치, 이게 진짜 유산균 폭탄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장 건강의 핵심이 유산균이잖아요. 김치 속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줘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김치만 잘 먹어도 면역력 관리 끝나는 거예요. 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되고 뭘 해도 맛있어요. 근데 역시 김치가 최고죠. 맛있는 김치 하나면 올겨울 밥맛이 확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채소 7가지 다 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미니 하우스 관리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활대 터널, 직접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활대 꽂기입니다. 활대는 60cm에서 80cm 간격으로 양쪽에 꽂아요. 깊이는 20cm 정도로 깊게 꽂아야 바람에 안 넘어져요. 활대 높이는 50cm에서 60cm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낮으면 채소가 자라면서 비닐에 닿고 너무 높으면 바람에 약하거든요. 활대를 다 꽂았으면 위에 가로대로 연결해서 고정해야 해요. 끈이나 철사로 묶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바람에 흔들려도 모양이 유지되고 눈이 와도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닐 씌우기예요. 투명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주는데 저는 투명 비닐을 선호해요.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비닐 양쪽 끝은 흙으로 눌러서 고정해야 해요. 돌이나 벽돌로 눌러도 되고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확실히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온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이라 보통 그냥 둬도 되지만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양쪽 끝을 살짝 열어주세요. 환기를 안 하면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너무 더우면 채소가 웃자라요. 그래서 날씨 보면서 환기를 꼭 해줘야 해요. 밤에는 다시 닫아줘야 해요. 영하로 떨어지니까요.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이중 비닐이나 부직포를 추가로 덮어주면 좋아요. 물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해요. 겨울철 물주기는 여름이랑 완전히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물을 줘야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물을 주면 밤에 얼어버려요. 뿌리가 얼면 채소가 죽어요. 오전에 물을 주면 낮 동안 햇빛 받으면서 흙이 마르고 밤에 얼지 않아요. 이게 겨울철 물주기의 핵심입니다. 물 주는 양도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해요. 겨울에는 증발이 적어서 물이 오래 가거든요. 사실 추운 지방이라면 물주기 거의 필요 없습니다. 흙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손가락을 2cm 정도 넣어봤을 때 촉촉하면 물 주지 마세요. 마를 때만 줘야 해요. 과습이 겨울철 제일 위험해요. 뿌리가 썩으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좀 말라도 괜찮아요. 병충해 관리는 겨울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추우니까 벌레가 별로 없거든요. 다만 과습으로 인한 곰팡이나 물음병만 조심하면 돼요. 환기 잘하고 물 관리만 제대로 하면 병충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게 겨울 재배의 큰 장점이에요. 자, 이제 이 채소들 어떻게 먹을까요? 하루 식단 짜드릴게요. 아침에는 그린 스무디 어떠세요? 케일 한 줌, 시금치 한 줌,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물 조금 넣고 믹서에 갈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면역력 폭탄 스무디예요. 아침 공복에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고 영양도 완벽해요. 점심에는 채소 쌈밥 어떠세요? 상추, 춘채, 봄동으로 쌈 싸먹는 거예요. 된장에 밥 올리고 채소로 싸서 한 입에 쏙.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고기 먹을 때도 이 채소들로 쌈 싸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아요. 영양 밸런스도 완벽하고요.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죠. 배추 된장국 추천해요. 배추 듬뿍 넣고 두부 넣고 된장 풀어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시금치 된장국도 좋고 봄동국도 맛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면역력에 정말 좋거든요. 간식으로는 브로콜리 샐러드. 브로콜리 데쳐서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만 살짝 뿌리면 끝이에요.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이에요. 항산화 간식으로 최고죠. 당근이나 방울토마토 추가하면 더 맛있어요. 건강한 간식으로 완벽해요. 매일 이 채소 중에서 한두 가지씩만 먹어도 올겨울 감기 안 걸려요. 오늘 소개한 채소 7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시금치, 춘채, 상추, 봄동은 영하 15도에도 잘 자라고 있어요. 활대, 터널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브로콜리와 케일은 제가 자주 사서 먹는 채소인데 면역력에 정말 좋아서 빼놓을 수 없었어요. 배추는 김치 담가서 먹으면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이 7가지만 챙겨 먹으면 올겨울 면역력 걱정 끝입니다. 작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베란다 한 평, 텃밭 한 평이면 돼요. 활대 몇 개랑 비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텃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텃밭 채소로 건강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싼 비료 적게 쓰고 작물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